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가 배운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배운 부분이 이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맥락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영작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아이가 다 보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봤을 것 같았어요. 좀 만들었지만 길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동양권 언어랑 서양권 언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양권 언어는 어떤 젤리 같은 그런 형태라서 각각의 단어들이 자신의 품사를 말의 뒤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서양 언어들은 말의 뒤에서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 형태 자체에서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위치가 중요해요. 근데 케이트가 지금 하는 실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신텍스가 좋은 한국어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도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사람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국어로. 이래서 좋은 거다 정말 한국어가. 이래서 정말 좋은 거다 한국어가. 아니, 이래서 정말 좋은 거다 한국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래서 좋은 거다 정말 한국어가.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좋은 거다 한국어가 이래서 정말. 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래서 한국어가 정말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4, 4, 16이니까 16가지의 케이스가 나올 텐데, 그 문장 하나하나가 다 맞아요. 한국어는 이게 되는 언어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4명이 아니라 이게 케이트 한 명이에요, 사실은. 어느 날은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어느 날은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그 중에서 맞을 확률은 16번의 횟수가 있다면은 16명 중에 한 명이 맞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한국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영작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자기가 쓰는 한국어를 영어에 맞는 형태로 재가공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이런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영어는 왜냐면은 이거를 단어 하나라도 위치가 바뀌면 틀린 그런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트가 하는 말을 본인 스스로 파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이건데 이게 지금 현재 케이트의 방식이죠. 한국어 문장 만든다, 각 단어들을 영어로 바꾼다. 이러면 안 돼요. 케이트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새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한국어 문장을 만들고 각 단어들을 영어로 바꾸고 한국어 문장을 영어의 형식으로 재가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반 동사, 누가 뭐에 뭐를 해당하는 일반 동사가 있고 비동사, 누가 어때에 해당하는 비동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어 문장을 만드는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엔 애초에 영어 문장으로 만든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나중엔 결국. 그걸 위해서 이제 영어의 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는 건데 이게 중점인 거예요. I drank coffee라는 기본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잖아요. 근데 어떠한 형태로 분화될 수 있냐면은 전치사 명사로 분화되면 나는 내 친구들과 누구와 나는 얼마 동안 3시간 동안 나는 어디에서 즉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듈러란 말이에요. 조립식이에요, 영어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육하 원칙을 이런 식으로 자기 맘대로 갖다가 집어넣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케이트한테 문장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I ate lunch fast at school with my friends for an hour because I'm a student.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육하 원칙이 싹 다 들어간 문장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명사들만 제가 전부 다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근데 명사라는 건 재밌게도 꾸밀 수 있는 여지가 참 다분한 아이들이라서 앞에서 형용사로 한번 꾸밀 수 있고 뒤에서 관계 대명사로 꾸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 번을 꾸미면은 문장이 이렇게 불어나요. 그리고 그 와중에 명사는 더 생성이 되죠. 즉, 이 문장 하나로 계속해서 문장을 불리면 책 한 권이고 10권이고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한 생성 가능합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그걸 알아야지 왜 자기가 보는 문장들이 어려운지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궁극적으로 아이가 전에 틀렸던 그 문장을 아이가 스스로 해보게 만들면서 도움을 좀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한국어에서 답이 안 나오는 문장이라서 그래요. 활동량이 많다라고 말 안 하거든요, 애초에.
영어에서. 활동적이다라고 말하지. 더 활동적이다. 그리고 이거 가르쳤을 때 이제 뭐였더라? 그 비교급에 대한 질문을 하길래 비교급에 대한 것들 문장으로 편성을 해줬고요. 그거 전부 다 암기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친 게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케이트가 한번 다루면서 아 그렇구나 한국어랑 많이 다르겠구나라는 이해를 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고 음, 네, 그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차피 숙제 계속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숙제할 때 영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고 그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절대 느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잘하고 있는데 제가 욕심이 좀 더 있는 거라서 이렇게 좀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 드리겠습니다. 케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